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름철 화재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양천구의회 이재식 의장을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를 살펴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다시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얼마나 늘었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수일째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주의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15일 새벽 강원 고성군의 한 리조트에서 불이 나 투숙객 2명이 다치고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님 등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유독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빈번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8,800여 건, 500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졌고 2천억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노래연습장과 주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가 잦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전기적 요인. 지난 5년 동안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는 25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섭니다. 다중이용시설 냉방기기는 단일 선으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선이 훼손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청소를 하셔야 되고요. 실외기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두셔야 되고 또 불볕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야영이나 캠핑 시 차량을 이용할 일이 많은데 이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찜통더위 속 승용차는 얼마나 뜨거워질까? 공터에 30분 정도 주차한 차량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이렇게 밀폐된 차 안의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60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2일 낮 경기 부천에서는 차량의 계기판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엔진룸에 불이 붙은 일도 있었습니다. 휴가철 장거리 운행 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위에 부분까지 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날씨가 바깥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가 과열되는 거는 이 부동액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 카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가셔서 한번 이제 장거리 뛴다고 얘기하면 고온에서 곧장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라이터나 스프레이, 손소독제 등은 차 안에 두면 안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제9대 양천구의회가 지난달 임기 1년을 맞았습니다. 이재식 양천구의회 의장과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우리 지역의 현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양천구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여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8대 때 전반기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확정됐는데요. 이 추경 예산을 통해 진행될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약 5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 점포와 지역 예술가를 매칭해서 가게 디자인 개선 또는 신투리 공원 그 리모델링 공사비, 그리고 또 노후화된 그 공항로
하수관 개량 공사비, 그리고 목동아파트 정밀 안전 진단 비용, 그리고 학습 진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명품 교육 도시 구현을 위한 구립 양천 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위하여 등록이 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재건축 관련 기대감이 늘면서 목동 신시가지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활하게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 구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그 목동 아파트 각 단지들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목동 재건축 안전 진단 비용을 위해서 약 6억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적극 구에서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동 아파트 1, 2, 3단지 그 조건 없는 종상향에 대해서 지난 1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변화된 어떤 답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을 계속 자료도 챙기고 투쟁도 하고 해왔는데 서울시는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서 지금 양천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은 그 당시에 주민하고 등기까지 기록을 하면서 약속했던 내용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국가가, 구청이나 시청이나 국가가 주민을 속이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천구의회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종상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목동 아파트 단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또 이 지난번 인터뷰에서 이 신월 신정동의 항공기 소금 문제에 대한 고민도 또 많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지난 4월 공항소음대책 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만 심야 항공 운항 시간 축소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좀 진척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항공소음 피해 주민들은 그 냉방 시설 설치, 그다음에 여름철 전기료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그 재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에 비해 아주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항공 운항 시간 축소나 고도 제한 완화 등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스스로 체감하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기관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항공소음 대책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구의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양철구 시설관리공단의 최혜숙 의원의 아들이 7급 관리직으로 채용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본인 내용을 전혀 몰랐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준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래도 그런 부분이 법에 허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련해서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양천구 의회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증가한 건가요? 네, 지난 7월 21일 기준 일평균 확진자 수는 36,621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하였고,
24일 기준 일평균 확진자 수는 38,809명으로 4주 전 16,163명과 비교하였을 때 2.4배 증가하였고 4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사망자 수는 51명이며 전주 대비 18.6% 증가하였는데요. 치명률은 0.03% 수준으로 이는 최근 2개월 전까지 0.06% 정도였던 것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사망자 발생은 확진자 발생과 약 1,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또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사망자 수 자체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주 대비 증가하였으나 40% 이하로 유지 중이어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현재까지는 낮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국민들이 다시 걱정을 해야 할 수준까지 나빠졌다고 봐야 할까요? 네, 올해 1월 이후 최근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BB의 세부 계통인 XBB 1.9.2와 XBB 1.16 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방접종과 자연감염 등으로 획득했던 인구 집단의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고 확진자 의무 격리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고 면역 회피력이 생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 등이 현재 확진자 증가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치명률이 더 높아지진 않았지만 감소세가 나중에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에게는 여전히 중증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유행에 감염되지 않으시도록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 준수 등의 주의가 필요하시고 동시에 추가 예방접종 대상자께서는 꼭 예방접종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정부와 지자체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코로나19 감염의 예방, 조기 진단을 통한 조기 치료, 그리고 중환자 진료 등을 위한 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과거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이제는 효과적인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에는 의미가 적어졌는데요. 이러한 백신과 치료제가 실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미접종자나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추가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고위험군은 감염 초기에 치료제가 잘 투약될 수 있도록 하고 중증 위험 환자는 적시에 중환자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자원을 확보하고 중증 환자를 찾아내고 분류해서 이송하는 유기적인 의료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해야겠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와 산밀 환경 개선, 그리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의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확진자 의무 격리는 해제되었지만 감염병이 의심되시는 분들이나 진단받으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이나 고위험군 대면 접촉을 자제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등의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응아모거리 먹자골목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15대를 설치했습니다. 수거함은 투입구가 작아 담배만 넣을 수 있도록 제작된 곳으로 KTNG의 협조를 받아 마련됐는데요. 은평구의회는 올해 설치함 70대를 제공받았으며 응아모거리를 시작으로 불광동과 연신내 먹자골목 등에도 수거함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녁에 술 드시고 담배를 피시고 바닥 굉장히 많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좀 더 거리가 깨끗해지고 비가 왔을 때 빗물 바지가 막혀서 그 빗물이 역류하는 문제점도 가끔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